안녕하세요. 주니어 플라톤 달과 발과 글 황순원 그림 김동원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이네요. 달과 발과 새끼 개는 늘 즐거웠습니다. 보려같이 보드라운 물 이끼가 깔린 바위 위에서 동무들과 뛰놀기도 하고 햇빛이 화사하게 내리쬐는 강기슬에 나가 해바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담뿍 햇볕을 쐬면서 입으로 거품을 내뿜어 거품 방울마다 무지개를 어리게 하는 장난도 합니다. 새끼 개는 또한 물속 마른 밑에 가 엎드려 오가는 물고기들을 구경하길 좋아합니다. 생김새도 어쩌면 그리 가지각색인지. 몸매가 둥글둥글 넓적한 것, 아주 납작한 것, 길고 날씬한 것, 입이 크게 쬐진 것, 구경을 하고 있으면 송사리 떼들이 그 조그만 주둥이로 새끼 개를 와 쫍니다. 하는 대로 내버려 두다가 눈을 쪼는 놈이 있을 땐 가위를 들어 슉슉슉 무는 신용을 합니다. 송사리 떼들이 쪼르르르 달아나 버립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런 장난을 새끼 개는 되풀이합니다. 새끼 개는 언제나 명랑했습니다. 그동안 안으로 이륙되어 오던 새끼 개의 새 몸이 낡은 등딱지를 젖히고 나왔습니다. 허물을 벗었네요. 굳지 않아 말랑거리는 살갗에 와닿는 물의 감촉이 간지럽도록 생생했습니다. 구멍 밖으로 나섰습니다. 여린여린 동작은 빨리 할 수 없었으나 더없이 흡족한 느낌이 새끼 개에겐 들었습니다. 전과 다름없는 것들이지만 새로운 기분으로 둘러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자라새끼 한 마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새끼 개는 들었습니다. 자식, 고나마 모르기는 것도 제대로 못 끼는구나. 새끼 개는 한참 그게 무슨 소린 줄을 몰랐습니다. 말 뜻을 알고서 자라새끼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조심조심히 걸어보았습니다. 사실 자기의 걸음은 이상했습니다. 구멍 속에 들어박혀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나는 뭐로 기어 다녀야 하나? 물고기들처럼 휙휙 마구 헤엄쳐 다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뭐로밖에 기어 다니지 못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창피스럽게만 했습니다. 창피스러워. 마침내 엄지개를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엄지개는 어이없는 듯 헛웃음을 웃고 나서 어디 너만 그러냐? 그도 그렇다고 깨달은 새끼개는 그럼 우리들은 왜 모두 뭐로 기어 다녀야 해요? 그야 조상들이 그랬으니 우리들도 그러는 거지. 그것으로는 마음이 맞득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엄지개를 찾아갔습니다. 그 엄지개는 새끼개의 말을 듣자 대뜸 괴는 소리 가서 동무들하고 놀기나 해. 그리고 새끼개가 더 무슨 말을 하려 하자 엄지개는 큼직한 발로 우악스럽게 새끼개의 몸을 움켜잡더니 뒤로 잡아뜨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린 몸을 한참 바둥거리다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엄지개는 다시 좀 전처럼 잡아뜨려 놓습니다. 이렇게 애써 일어나면 잡아뜨리고 일어나면 잡아뜨리고 종래 새끼개는 기진맥진하여 배꼽을 위로 내놓고 자빠진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엄지개는 붙들여 일으켜줄 염도 않고 돌아서 자기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새끼개는 그 엄지개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서워졌습니다. 울음을 그쳤습니다. 새끼개는 상류를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연한 발톱이 아리고 쓰라렸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혼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왔을까? 양쪽 두개 갯벌들이 무성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혼자 살만한 고장 같았습니다. 으슥한 갯벌들 밑동 옆에 힘들여 구멍을 파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고단에 골아 떨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누군가가 몸을 건드려 눈을 떴습니다. 나 좀 재워줘. 계집의 장어였습니다. 넌 집이 없니? 바이틈이 싫어서 그래. 날 좀 여기 있게 해줘. 그런데 장어 계집애는 가만히 자지를 않고 허리를 이리저리 휘저으며 그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몸을 비벼대는 것입니다. 좀 가만히 있지 못해? 그럴게. 그러다 다음 날도 장어 계집애는 아침에 나갔다 밤늦게야 들어와서는 슬쩍슬쩍 몸을 비벼대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날 건드리지 말래도. 그러자 장어 계집애는 해롱거리면서 그렇게도 싫으니? 그러고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러지 말고 그 가위로 여길 좀 물어줘. 하며 허리를 구부려 들이대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혼을 내주리라고 가위로 힘껏 물었습니다. 그러나 매끄러워 가위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장어 계집애는 킬킬대며 좀 더 단단히 물어달라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새끼 개는 한 옆에 몸을 움츠리고 뜬 눈으로 세우다시피 했습니다. 다음날 그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시 걷고 걸어 강이 두 갈래로 갈리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에 산이 막아서면서 산 왼쪽으로 벌판을 끼고 올라간 본 줄기와 산 오른쪽 가장자리를 타고 접어든 샛강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샛강으로 들어섰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샛강은 좁아져 갔습니다. 거기 따라 바닥도 모래보다는 조약돌이 많아져 갔습니다. 드디어 맑고 깨끗하고 찬물이 소리를 내며 흐르는 계곡에 다다랐습니다. 날도 저물고 하여 거기 한 큰 돌 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차게 면상을 걷어채었습니다. 한 놈이 아니고 두세 놈이 연방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돌 틈을 찾아가 보았으나 역시 가재란 놈한테 걷어채어 쫓겨나곤 했습니다. 하늘 수 없이 한 데서 쪼그린 채 별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새끼개는 다시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얼마를 가다 물소리가 커지기에 보니 꽤 높이 둔독진 곳에서 물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가 물 떨어지는 밑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잔등 위로 빠르게 떨어지는 물을 받는 것이 시원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려니까 물 아닌 것이 잔등에 와 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피라미 새끼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길을 쓰고 밑에서 뛰어올라 둔덕진 위까지 가려다가는 미치지 못하고 도로 떨어져 내려오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살 새로 자세히 보니 간혹 한 놈씩 위까지 넘어오르기도 합니다. 나도 한번 올라가 봐야지. 둔덕의 안쪽 벽을 타고 새끼개는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스로 물살이 제일 센 꼭대기 근처까지 가서는 밀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꾸 거듭해 보았으나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어떤 땐 맨 처음만큼도 못 올라가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오는데 새끼개는 지치고 말았습니다. 집은 만들 곳도 없고 가재에게 사정하기도 싫었습니다. 어디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끼개는 그만 흐르는 물에 몸을 맡겨버렸습니다. 채 완전히 굳지 않은 몸이 돌부리에 부딪히곤 했으나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단지 모든 것에 졌다는 생각만이 가슴 가득했습니다. 볼품없이 져서 자빠진 채 버둥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서 자꾸자꾸 커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살던 곳에 돌아오니 잠자리는 편했으나 그전과 같은 새끼개는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보료가 깔린 듯한 바위에서 동무들과 논다든가 햇살 고운 강기슭에 나가 해바라기를 즐기는 일도 없어졌고, 마른 밑에서 물고기들을 오가는 구경을 하며 송사리떼와 장난치는 일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되도록 아무와도 어울리지 않으려 마음썼습니다. 더구나 그 우악스럽고 심술궂은 엄지개와는 만나지 않도록 피해가며 살았습니다. 먹을 것을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어쩐지 새끼개는 여의어만 갔습니다. 그날 밤 새끼개는 강둑 수수밭 한 이삭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따금 바람이 좀 세게 불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수수대가 흔들리며 잎이 와삭와삭 소리를 냅니다. 동력이 혼해지면서 달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보는 희고 큰 달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큰 구멍이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저만한 구멍을 하늘에 뚫고 그 속에 살았으면. 수수잎이 와삭거리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수알 뜯어먹을 것도 있고 정신없이 달만 바라보고 있던 새끼개는 그만 붙들고 있던 수수 이삭을 놓쳐 밑으로 곤두박치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걸려 한참 옴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새끼개의 귀에는 사방에서 후후후후후 비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날로 물속이 차고 투명해져 갔습니다. 온갖 물고기들의 살갗에 윤기가 돌았습니다. 같은 개들도 모두 몸이 올차졌습니다. 그 속에서 새끼개의 모양만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혼자 쓸쓸히 강바닥을 가다가 새끼개는 한자리에서 오무작거리는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다가가 좀 먹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렁이가 휙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지렁이를 물고 있던 새끼개의 몸도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쌘 물고기 못지않게 헤엄쳐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물 밖에 나서며 햇빛이 눈부시는가 싶더니 두 개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비쳤습니다. 깜짝 놀라 물었던 것을 놓았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배를 위로하고 두 기슬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손을 내밀며 달려들었습니다. 새끼개는 발딱 몸을 일으키기가 무섭게 한 옆으로 달리다가 잽싸게 반대편으로 방향을 바꾸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끼개 자신도 상상 못했던 숙달된 동작들이었습니다. 에이, 재수없다. 사람이 투덜거렸습니다. 물속 깊이 달려간 새끼개는 숨을 들이며 실로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기지 않았던들 잡히고 말았겠지? 그러자 새끼개에게는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언젠가 엄지개가 자기를 자꾸만 뒤로 빠뜨려 놓았던 일? 그때 엄지개가 자기를 괴롭힌 뜻이 문득 지금과는 다르게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새끼개는 또 한 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새끼개가 겨울을 날 고장으로 옮겨가기 전 어느 날 그만 양쪽 발을 몽땅 잃게 되었습니다. 구멍을 쑤셔 잡으려 온 사람한테였습니다. 영락없는 하나의 돌조각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새끼개는 움직임을 잃은 돌조각이었으나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새끼개에게는 바위에 깔린 물 이끼의 보드라운 촉감이 만져졌습니다. 거품방울마다 어린 무지개의 색깔이 사리로 무늬져 비춰왔습니다. 마른 밑에서 구경하던 물고기들의 생김새가 하나하나 떠올라왔습니다. 상류 산골짜기 낙수터에서 기어오르다 떨어지고 기어오르다 떨어지고 하는 자기의 지친 꼴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졌다는 생각만으로 가득 차 흐르는 물에 몸을 내맡겼던 일이 되살아왔습니다. 이 모두가
그 당시보다 더 선명하게 새겨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끼 개는 지금 생각합니다. 난 정말 진 걸까? 사람이 새끼 개의 발을 떼어간 뒤로 휑하니 넓어진 구멍 밖에 스산한 비가 뿌리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개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강 아래로 내려가는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하나 구멍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두 아래로들 내려간대. 넌 안 갈래? 전에 그 엄지개였습니다. 새끼개는 눈을 감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엄지개는 흠칫 놀라 그 자리에 서는 눈치더니 좀만에 발을 내밀어 새끼개의 몸을 흔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죽어 껍데기만 남았군. 에이, 못난 놈. 새끼개는 눈을 내리감은 채 잠잠히 있었습니다. 엄지개가 간 뒤 구멍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에 섞여 개들이 강 아래로 옮겨가는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새끼 개에게는 보였습니다. 흐르는 물에 떠서 혹은 강바닥을 기어서 내려가는 개들의 모양이. 그 기어서 내려가는 속에 얘의 엄지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개에게는 확연히 보였습니다. 그 엄지개 옆에 같이 기어 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모로기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개는 왜 옆으로 걸을까? 개는 새와 같이 아가미로 숨을 쉬고 대개 얕은 바다와 모래 구멍에서 떼지어 살며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조개, 새우, 지렁이, 작은 물고기 등을 먹고 물풀도 먹습니다. 겨울철에는 모래 구멍이나 갯벌 구멍에서 겨울잠을 잔답니다. 암컷은 알을 가득 품고 있다가 여름철이 되면 바다에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개는 왜 옆으로 걸을까요? 간혹 앞으로 걷는 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는 옆으로 걷습니다. 개가 옆으로 걷는 이유는 개의 다리의 생김새를 잘 관찰하면 알 수 있어요. 개들은 주로 바닷가 갯벌에서 살기 때문에 갯벌을 걷기 위해 다리 폭이 넓게 생겨서 다리가 꺾입니다. 그리고 다리와 다리 사이 간격이 유난히 가깝지요. 또 개의 다리는 안쪽으로만 꺾인답니다. 그래서 개는 앞뒤로 걷기보다 옆으로 걷는 편이 쉽고 잘 걸을 수 있는 거래요. 개는 왜 거품을 낼까요? 개는 땅 위에 오래 나와 있거나 사람한테 쫓기거나 흥분하게 되면 부글부글 거품을 냅니다. 그것은 개가 사람처럼 폐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등딱지 속에 있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기 때문이에요. 즉, 땅 위로 나오면 아가미에 저장한 물을 사용하여 숨을 쉬는데 이때 아가미에 남아있던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